지금 이 순간 한국의 미래 재정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IMF가 더 이상 재정 개혁을 미뤄선 안 된다며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지 그 이유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발표한 2025년 한국연례협의 결과에서 한국 정부의 단기적인 재정 통화 정책은 경기 회복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와 같은 구조적 리스크에 대비해 반드시 제도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MF는 특히 재정 앵커, 즉 국가 재정을 일정한 규범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재정 앵커란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나 재정 적자 한도를 법률로 정해 엄격히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한 상태이며 OECD 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튀르키예만 아직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현재 재정 상황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지점에 와 있습니다.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내년 GDP 대비 4.0%로 예측되며 2028년에는 4.4%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채무 비율은 내년 51.6%에서 2029년엔 58%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러한 수치는 2년 이후의 일로 예측됐지만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인해 그 도달 시점이 앞당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IMF는 이토록 강하게 재정 준칙 도입을 요구하는 걸까요? 첫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노령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 고정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재정에 장기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둘째, 저출산과 경제 성장률 둔화는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복지 지출이 점점 커지는데 정작 그 세금을 낼 인구와 소득은 줄고 있는 겁니다. 셋째, 지금처럼 확장 재정 기조가 계속되면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이나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대응 여력이 심각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책적 유연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에서 IMF는 재정 건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판, 즉 재정 준칙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긴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경기 회복을 위한 완화 정책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 기조를 무제한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재정 준칙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모두에서 재정 준칙 도입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습니다. 특히 현 정부는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 재정 준칙 논의가 사실상 멈춰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계속해서 제도 도입을 미룬다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 금리 상승, 시장 불안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연금 개혁, 조세 체계 개선, 지출 구조 조정, 그리고 재정 준칙 도입까지 구조적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IMF의 경고는 단지 해외 기관의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신호이자 정치권과 정책 당국이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입니다. 지금까지 IMF의 재정 경고를 중심으로 한국 재정의 현실과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단지 뉴스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미래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힘있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